빈치로 빈쳐 우와 여러분 앉아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옆에서 들으셔야 돼요. 아 나 큰일 나 노래 너무 안 했는데? 일단 해보자. 모르겠다. 너가 뭐 불러? 나 아무거나. 제가 수잔나 언니가 그래. 아 제가 먼저 하나? 수잔나 먼저 해? 모르겠다. 누가 먼저 했지? 잠깐만. 김원경의 브런치 클래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프라노 김원경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인터뷰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소영 님께서 출연해 주셨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소영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또 첫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떨리네요, 지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소영이 소중해요. 우리가 음악하는 이유는 음악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서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영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물론 시작 자체는 어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이걸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냥 재밌어서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노래 하실 때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래할 때 끼 부리는 노래를 부를 때 끼 부리는 거를 표현을 하면 재밌어요. 아니면 슬픈 노래를 할 때 한이 서린 거를 막 표현을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어떤 게 재밌으세요? 저는 한 서리는 거는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 한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무대 위에서 박소영이 아닌 다른 캐릭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콘서트든 오페라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를 해서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재밌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콜로라토라 소프라노로서 고음이나 이런 기교적인 부분이 많은 곡들을 해왔어요. 이런 콜로라토라 곡들은 기교적인 부분들이 한 프레이즈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프레이즈하고 쉬었다가 그럼 그 공간이 멈춰 있어요. 긴장감, 네, 그 긴장감이, 그 맞아. 공기의 흐름과 그 긴장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관객들은 그냥 들었다 폈다 폈다는 그 곡이 재밌다는 콜로라토라여서 거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마지막에 고음을 내고 끝나잖아요. 고음을 내면 사람들이 뭔가 드디어 뭐 이런 그런데 네, 그런 감정, 감동, 공간을 같이 나누는, 시공간을 같이 함께하고 맞아. 있다는 그런 공감감, 이런 것들. 네. 라이브 공연에서만 여러분 그렇죠. 느끼실 수 예, 있는 이건 거예요. 정말 라이브여야지만 어. 가능합니다. 정학이랑 오페라를 보러 오세요, 여러분. 라이브 보셔야지 이거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좋고 요즘에 엄청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거 많지만 라이브 오셔야지 이거 쥐었다 폈다 맞아요.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노래가 즐겁기도 하지만은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적은 정말 많죠. 사실 너무 많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악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목소리라는 건 사실 몸이 악기인데 몸은 성장하고 변하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때까지 냈던 소리를 못 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때 냈던 고음이 내일은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나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보이스 컬러도 좀 확실히 바뀌잖아요. 바뀌죠. 네, 맞아요. 뭔가 뭐 확실히 테크닉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이어지는 거는 있지만 옛날에 너무 쉬웠는데 요즘에는 좀 그럼요. 뭔가, 있어요? 네.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그런 노래가 있나요? 당연하죠. 위로가 됐는데. 세계적인 소프라노라서는 전혀 아니고요. 위로가 됐는데. 저는 오랫동안 노래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한국 나이로 9살 정도? 그때 제가 성악을 동요를 배웠죠. 동요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 뭐 11살 때부터 성악 레슨이라는 걸 제가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래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는 소리가 조금 어둡고 리릭한 학생이었는데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조금 트이면서 고음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막 하이 E 뭐 F가 나면서 콜로라투라가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콜로라투라가 돼서 15년 넘게 했죠. 밤의 여왕이라는 역할을 그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역할인데 극고음이 많이 나오는 역할이에요. 그걸 제가 진짜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서 극고음이 나오는 노래가 옛날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둥글고 부드러운 음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더 하기가 편해지고 네, 또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뭐 다른 소프라노들도 보면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점점점 역할이나 오페라를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장해 간다고 표현을 하나? 점점 더 큰 롤로 좀 더 목소리가 좀 더 성숙되고 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런 하네요.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가요 같은 거, 뭐 팝송 같은 거 그런 거 들으시나? 그거 안 돼? 그런 거 가요, 드시나요? 팝송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일단 저는 악보를 항상 외워야 될 게 항상 많았었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었어요.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걸 외워야 되고 몸이 익어야 되고 귀가 익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클래식을 들었는데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절대로 클래식을 안 들었거든요. 너무 이해돼. 네, 절대로 클래식을 듣지 않고 또 한 가지 더는 저는 한국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좀 유치한 이유긴 한데 한국말로 음악을 들으면 가사에 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특히 막 발라드 이런 거를 들으면 감정에 이입이 되고 또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혼자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혼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 감성적인 발라드를 들으면 너무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슬픈 발라드 이런 걸 잘 안 듣고 못 알아듣는 뭐 팝 아니면 진짜 뭐 인도 팝, 아랍 팝도 듣고요. 올리우드 음악 이런 네, 거 그런 듣는 거 것도 아닙니까? 듣고 뭐 정말 근데 힙합 같은 거 좋아하죠. 네. 힙합.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 어차피 브라더 이런 랩은 거? 너무 빠르니까 못 알아듣니까 좀 다양한 음악을 듣긴 해요. 아니면 아예 가사가 없는 것들. 네. 근데 노래방 18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친한 언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나도 밖에서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 오페라를 하면 우리가 막 한 달, 두 달 네. 이렇게 혼자서 계속 살아야 되죠. 호텔방 같은 데서 네. 기숙사 같은 데서 맞아요. 계속 불편한 환경에서 엄청 오랫동안 혼자 그것도 음악만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얼마나 잘 해내야 되고 그것도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맞아, 안고 스트레스. 계속 하는 거잖아. 매일 리허설. 그리고 나를 하이어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 항상 나를 감시하는 그 환경 안에서 완벽한 모습을 항상 보여야 된다는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슬픈 노래를 듣지 않았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파.
되게 마음이 아프다. 아니에요. 근데 또 노래방도 좋아했는데 요새는 사실 뭐 안 간지 너무 오래됐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가요를 잘 불렀고 좋아했어요. 어떤 거 좋아했을까요? 그때는 당연히 그 시대였기 때문에 뭐 너무 옛날 얘기인데 90년대 발라드 같은 거. 어떤 거? 누구? 저는 박기영. 박기영? 네, 난 노래. 내게 말하고 싶어. 아, 뭐 이런 거다? 저는 또 그런 노래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마지막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랐었어 너의 그 바램들을. 나나나나 그거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가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노래 사실 발라드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생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그치. 우리 박소영 소프라노님이 요즘에 뭐 SNS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양한 성부, 그러니까 뭐 테너, 바리톤, 뭐 소프라노, 메조브 이렇게 다양한 성부의 곡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면 이게 그냥 유명한 노래인데 이렇게 하고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우리 성악가들이 보면 저거는 테너가 부르는 노래인데 왜 소프라노가 부르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만한 네. 노래를 부르세요. 요즘에 그렇게 다양한 성부의 노래를 직접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요, 이유는 별로 없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정말 공연이 캔슬이 많이 됐는데 벌써 1년 반째 못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뭘 하면 좋을까를 남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왜냐면 나의 SNS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그거를 또 어쩌다 보니까 찍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노래를 다 부르진 못하죠. 전체 다는 부르지 못하지만 그 하이라이트 부분,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르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테너, 바리톤, 뭐 소프라노, 메조 이런 거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성대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제가 편하게 부르는 레인지가 있고 노래가 있고 이분이 편하게 부르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프라노가 나눠지고 메조가 나눠지고 테너가 나눠지고 바리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모든 거를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테크닉적으로 일단 다 됐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화가 된 게 아니고 아니, 다 됐다는 그냥 거거든요. 제 스타일로 그냥 흉내내는 거죠. 어쨌든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는 됐다는 겁니다. 흉내.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짚어드려요. 제가 아니까 네.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피겨도 하고 씨름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피겨 하다가 씨름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경의 브런치 클래식. 제가 이게 굉장히 실례인 줄 알아요. 저도 심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SNS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감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소프라노 박소영님 SNS에서 올리신 거 아니면 좋아하시는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 몇 개만 조금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올렸던 거는 네순도르마 아리아 있잖아요. 테너 아리아인데 거기 나왔던 그 빈체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부분인데 그 빈체로 부분을 노래? 네. 했었는데 그걸 그럼 조금만 해볼까요? 그렇죠. 근데 음정이 네. 아니 제가요 이거 인스타에서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들었는데 직접 들으니까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와 이게 인텐시티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라이브 공연 보세요. 라이브, 네, 라이브다. 한번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 외조 외조 노래 좋아요. 저음으로 외조 가볼까요? 노래. 저음으로? 저음은 뭐 그냥 카르멘 카르멘 좋아요. 하바네라가 유명하니까 거기- 하바네라 좋죠. 네 가사는 제가 다 몰라서 조금만 네. 아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만 네네네.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음정은 모르겠지만 네.
어떡하지? 그게 없나 봐. 빠사조가 없나 봐. 빠져져 있죠.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노빠사도 없나 봐. 보컬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성악가들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없나 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게 없나 봐. 아니, 테크닉으로 그냥 아닙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이 들리죠. 이분이 그냥 쉽게 하니까 보통 분들은 그냥 되게 쉬운지 알 것 같아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유. 자, 아주 귀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난 아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자, 근데 오늘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가 애정하고 굉장히 아끼는 우리 후배기단 우리 아유, 박소영 소프라노님과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 박소영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열심히까지 해서 이 자리까지 온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If you like this video, hit the like, drop the comment below, subscribe this channel. Thank you so much, friend. See you later. Bye.